우리는 지금까지 바로 그래프의 개형을 나타낼 수 있는 바로 정각, 감소, 극대, 극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네 가지를 또 우리가 무기로 장착했으니까 이제 다항함수의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자,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런 3차 함수와 4차 함수를 그릴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 함수의 통함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을 먼저 찾는다는 것입니다. 통함수를 0으로 만들어준다. 다른 말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먼저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죠. 그러면 2차 함수를 0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바로 2차 방정식의 근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은 몇 종류입니까? 세 가지 종류죠.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 두 번째, 중근. 세 번째, 흑근. 이렇게 2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가 세 가지 유형이기 때문에 3차 함수의 그래프도 세 가지 모습을 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에 따라서 3차 함수를 그려보면 그 값을 가질 수도 있고 그 값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미분계수가 0이다.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바로 극대 극소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3차 함수의 그래프의 세 가지 모습을 자, 예를 통해서 한 번씩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3차 함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3차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는 바로 도함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되겠죠.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찾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으로 약분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퀄 0이 되고 인수분해가 되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 0이 되므로 바로 도함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은 x 이퀄 1 또는 x 이퀄 3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차 함수는 선생님이 일단 형태가 오른쪽 끝은 위로 올라가야 되고 왼쪽 끝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했죠. 언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최고차의 개수 음수면 오른쪽 끝은 아래로 왼쪽 끝은 위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 3차 함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바로 1이기 때문에 양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이런 개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곳이 두 개가 나왔죠. 1과 3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겠죠. 그 0이 되는 지점에 바로 x 값이 바로 뭐든다 극대, 극소의 후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은 x 이퀄 1에서 극대를 가지고 x 이퀄 3에서 극소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바로 도함수를 뭐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무슨 값을 찾자? x 값을 찾자는 것입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므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고 그 각각의 도함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 되므로
1에서 극대, 3에서 극소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 함수에 대한 바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마찬가지로 얘도 통함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가 되고요.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아보면 된다는 거죠. 3으로 약분이 되네요. 그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버리죠. 이해되나요? 이 완전 제곱식이 0으로 만들어지니까 여기선 x가 2라는 중근 하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중근은 x 값이 몇 개 존재한다? 두 개 존재하는 거죠. 2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럼 사실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뭐가 되고 2가 되고 여기도 2가 된다는 거죠. 이 두 군데에서 동일하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는 것입니까? 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x는 똑같은 2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 2와 이 2가 붙어버려야 되겠죠. 그 말은 이 왼쪽에 있는 이 2나 이 왼쪽 부분을 어디로? 여기에 달라붙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고 2와 2가 똑같으니까 이 부분을 여기에 붙여버리면 되겠죠. 아니면 이 부분을 여기에 붙여도 똑같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따라서 얘는 어떻습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이 존재하지 않죠. 바로 예쁜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가 바로 2. 그리고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바로 0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내려와야 되겠네, 그죠? 그렇게. 맞나요? 아시겠죠? 자, 2가 중근이니까 극대도 2, 극소도 2, 그러면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쪽을 달라 붙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x 이꼴 2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자, 이 함수를 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f 프라임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을 먼저 찾으라고 했으니까 3x 제곱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15가 되죠.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으로 약분해 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꼴 0이 되죠. 자, 그런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나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의 바로 판별식을 한번 체크해 보면요. 짝수 판별식 체크해 보면 반의 제곱이면 4가 되고 AC가 바로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따라서 음수가 되죠.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따라서 도함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그 근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죠. 실근이 존재하지 않고 흑은이 두 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X는 바로 무엇이 존재한다? 흑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도함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실근 X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근데 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이 2차 방정식은 이 2차 방정식은 근이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이 2차식은 항상 뭐하다 0보다 크다를 의미해 주죠. 왜냐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를 완전 제곱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1이 되어버리죠. 자,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1을 더했으니까
항상 얘는 양수의 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양의 값을 가진다. 도함수가 양수라는 것은 바로 원래 fx는 뭐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바로 증가함수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그래프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있다 없다. 0이 되는 지점이 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근도 한번 보세요. 얘가 0이 되는 x값이 2라는 중근이 있지만 사실 이 값도 어떻습니까? 얘가 바로 f 프라임 x인데 얘도 항상 어떻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죠. 따라서 항상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x 이꼴 2에서 한 포인트에서 0이 되는 지점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지금 이 그림 같은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절대로 0이 되는 지점이 없죠. 항상 0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0이 되는 것이 없고 어떻게 된다? 항상 뭐하다.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의 값을 가진다. f 플라임 x는 양의 값을 가지므로 항상 증가하는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설명한 것이 바로 도함수를 그대로 구해서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은 다음에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하니까 바로 이런 가장 기본적인 개형에서 맞죠? 이 형태는 바로 극값이 두 개 존재하죠. 극대도 하나 존재하고 극소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극대 극소가 존재하지 않죠. 얘도 어떻나요? 극대 극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자,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원래 함수의 바로 그래프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가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았으니까 그대로 3차 함수의 생김새를 아니까 극대극소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유추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도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되잖아요. 근데 그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무엇입니까? 3이라는 양수죠. 그러니까 2차 함수의 바로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 f 플라임 x를 0으로 만들어주는 바로 x 값이 1하고 3이기 때문에 바로 이 1과 3은 f 플라임 x의 바로 뭐가 된다? x 절편이 되는 거죠. 즉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1과 3에서 바로 이 f 프라임 x의 값이 0이므로 이 2차 함수 그래프로 봤을 때 이 2차 함수 바로 도함수는 바로 원래 함수 fx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도함수는 무엇이 중요하다? 그 도함수의 함수값은 바로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므로 도함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중요하다? 부호가 중요한 거죠.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원래 함수 fx에 무엇을 찾는다? 증가와 감소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보는 순간 1보다 작은 쪽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의 값을 가지고 1과 3 사이에서는 음의 값을 가지며 3보다 큰 쪽에서는 양의 값을 가지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 동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자, 1에서 지금 우리가 경계값을 가져줘야 되겠죠. 왜? 1에서의 바로 무엇입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니까? 바로 0이 되니까.
그리고 또 어디에서? 3에서 또 무엇입니까?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죠. 그런데 1보다 작은 쪽에서의 도함수의 부호는 플러스니까 그래프가 증가하도록 나타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가하면서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리고 1과 3에서는 무엇이 된다? 감소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려와야 되겠죠. 내려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하나 알아놓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선생님이 앞 시간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다? 도함수의 극점. F 플라이맥스의 무슨 점? 극점이죠. 여기는 극소가 되겠죠. 그 극점이 원래 함수에서는 뭐가 된다? 바로 변곡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됐나요? 뭐라고요? 도함수의 도함수의 무엇은 극점은 이것을 아래에 적어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도함수의 극점은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된다? 원래 함수, 원래 함수의 무엇이다? 변곡점의 위치다. 꼭 여러분들이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기가 변곡점이다. 그러면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지점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렇게 증가했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감소를 하면 위로 볼록이 되어야 되죠.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니까. 그래서 위로 볼록이 됐다가 다시 이제 뭐합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변곡점입니다. 그리고 3에서 다시 무엇이 됩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3을 지나버리면 바로 F 플라임 X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다시 증가하는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바로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를 갖고요? 0을 갖고요. 3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이렇게 두 개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니까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하는데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다가 다시 F 플라임 X 부호가 플러스가 되니까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리고 F 플라임 X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죠. 이 이차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맞죠? 어디에서? 바로 F 플라임 X의 이 그래프에서 극점이 지금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므로 최소값을 가지죠. 그러면 그 점이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은 최소니까 그 점은 바로 원래 함수의 변곡점이잖아요. 따라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최소가 된다는 거. 우리 앞에서 정리했잖아요. 왜? F 프라임 X의 최소값이 바로 극점에서 최소값을 가지니까 F 프라임 동함수의 극점은 원래 함수의 변곡점이니까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처럼 여러분들 도함수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부호가 중요하다고요.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무엇을 원래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따지죠.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그런데 도함수의 부호가 중요하죠.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가 중요하지만 도함수에서 부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다? 바로 X축의 위치입니다. X축의 위치를 알아야지 부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X축의 위치입니다. 왜?
X축의 위치를 우리가 알아내야지만 그 F 프라임 X의 부호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 X축의 위치는 바로 무엇이다? 접선의 기울기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1, 3이므로 그 1,0과 3,0을 도함수가 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함수는 이 X축이 없는 도함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찾는 그래프 문제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도함수에서는 X축의 위치를 발견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쉽게 발견되는 것도 있지만 조건을 따져가면서 여기가 X축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판단을 여러분들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그렸잖아요. 그런데 이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그리면 이 원래 함수에서는 X축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원래 함수에서는 X축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X축을 그려놓지 않았죠. 그러므로 X축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어떤 힌트를 문제 속에 제시해 준다, 안 해준다? 문제 속에 제시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힌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X축을 결정하는 연습을 나중에 적분 파트에서 많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원래 함수의 정과 함수를 따진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아니까 그대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알아버리면 그래프는 그릴 수가 있는데 때로는 동함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원래 함수를 유추해 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유형의 문제. 그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반드시 도함수에서는 X축 위치를 판단해야 되고 어딘지를 그리고 이 X축의 위치를 판단하면 자 도함수의 부호를 알므로 자그 X값이 0이 되는 도함수를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바로 극대극소를 찾아내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도함수의 바로 극점이 원래 함수의 무엇이 된다? 변곡점이 된다는 것은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도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X축의 위치입니다. 위치. 그래야지 0이 그 도함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발견할 수가 있으니까 그 값을 기준으로 도함수의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래 함수는 x축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어떤 조건을 하나 줌으로써 그 조건을 잘 파악해서 원래 함수의 x축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y축은요. x값을 알면 y축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문제는 x축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 이 그래프를 가지고 다시 도함수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도함수가 어떻습니까? 바로 x-2의 제곱이 아니라 여기서 3으로 약분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f 플라임 x는 3배의 x-2의 제곱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 그래프는 바로 꼭지점이 얼마입니까? 2,0이 되잖아요. 따라서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므로 아래로 볼록인데 자 어디에 2,0이 꼭지점이 된다. 그러면 이 도함수는 무엇에? 바로 X축에 접하게 되겠죠. 접하게 되면서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X축을 발견을 해냈잖아요. 이거죠. 그럼 여기가 부호가 무엇입니까?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2에 대해서 경계니까 2를 가지고 기준으로 잡았을 때 2보다 왼쪽에서는 자 F 플라임 X의 바로 부호가 무엇이나 플러스니까 증가하고 있겠죠. 그리고 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바로 0이 된다는 것입니다. 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죠. 되고 또 2보다 큰 쪽에서는 또 증가하죠. 또 증가하니까 계속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그래프는 바로 뭐다? 실수 전체에서 뭐 하는 그래프가 된다? 증가하는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래프 자체는 극대값, 극소값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래프 이 형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 바로 이 도함수가 0보다 크다고 했죠. 따라서 x축도 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아래에. 그래서 모든 x값에 대하여 항상 뭐가 된다? 모두 다 플러스 값만 가지기 때문에 맞죠? 플러스 값만 가지기 때문에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바로 접선의 기울기도 뭐가 된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고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는 거죠.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자 극대극소가 있는 곳에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면 변곡점에서의 바로 무엇을 기울기는 최대가 되겠죠. 자, 그래 보세요. 선생님이 도함수의 극점은 원래 함수의 변곡점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도함수의 바로 극점이니까 원래 함수 이 점이 변곡점. 여기도 도함수의 바로 극점이죠. 극소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이 뭐가 된다? 변곡점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비록 x축과는 만나지 않지만 이 점이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극점이 되니까 이 점에 해당하는 원래 함수 이 점에서 바로 변곡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3차 함수를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f 플라임 x를 0으로 놓고 x 값을 찾은 다음에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아니까 바로 직접 그려봤고 두 번째는 동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동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무엇을 3차 함수 개형을 그려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3차 함수는 바로 3차 함수의 도함수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 2차 함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2차 방정식의 바로 근의 종류와 똑같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바로 중근,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가 극대값, 첫 번째 경우는 극대와 극소가 모두 존재하는 거죠. 모두 존재하는 경우가 되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모두 존재한다, 존재 안 한다. 극대극소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구분 짓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f 프라임 x를 0으로 만드는 x값, 즉 도함수의 근이 몇 개다? 실근이 두 개, 바로 중근, 허근이 되겠죠. 따라서 3차 함수가 극대극소를 모두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f 프라임 x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이 2차 방정식이 되겠죠. 다시 한번 3차 함수가 극대극소를 모두 가지기 위해서는 그 3차 함수의 도함수인 2차 함수의 바로 근이 바로 뭐가 돼야 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어야 되죠.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된다. 누구의 판별식? fx의 판별식이 아니라 f 프라임 x의 판별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함수를 0으로 만든 맞죠? 도함수를 0으로 만든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말은 그 도함수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때문에 도함수의 두 근이 바로 여기로 말하면 1, 3이잖아요. 두 개를 갖기 때문에 극대, 극소가 모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인 경우에는 바로 중근을 갖는 거잖아요. 즉, 정관을 하고 있지만 바로 뭡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변곡점에서 꼭 하나 존재하는 거죠. 이럴 때는 그러면 f 프라임 x에 f 프라임 x를 0으로 만든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무엇을 가지면 된다? 중근을 가지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f 프라임 x의 판별식 d가 무엇이 되면 된다? 0이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바로 계속 증가하기만 하죠. 따라서 f 플라임 x가 0이 되는 근이 있다 없다. 근이 없으므로 바로 흑근을 갖는다는 거죠. 그 말은 f 플라임 x를 0으로 만드는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된다는 거죠.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판단해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대단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외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로 극대와 극소가 존재하지 않죠. 극대와 극소가 존재하지 않아요. 맞나요? 극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차 함수는 보세요. 모든 실수 구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증가만 하고 있죠. 감소하는 구간이 있나요? 감소하는 구간이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그래프는 증가하는 구간, 감소하는 구간, 증가하는 구간. 즉, 증가, 감소, 증가가 있기 때문에 극대, 극소가 모두 존재하는 건데 두 번째, 세 번째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증가만 하지 절대로 감소하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함수를 단조롭게 증가한다고 해서 단조 증가 함수라고 하는데 이 두 함수, 즉 극값을 갖지 않는 이 두 함수는 바로 어떤 그래프입니까?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보면 그래프가 몇 점에서 만납니까? 한 점에서만 만나죠.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그래프와 한 점에서만 만날 때 이런 것을 뭐라고 했죠? 바로 1대1 대응이라고 했죠. 이해됩니까? 이 함수들은 증가함수잖아요.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뭐가 존재하죠? 역함수가 존재하잖아요. 3차 함수 중에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바로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단조롭게 감소할 때만이 바로 무엇을 역함수를 가질 수가 있는 거지. 이처럼 극값이 존재해버리면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이런 3차 함수 그래프는 바로 절대로 무엇을 역함수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바로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 조건,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죠. 이런 함수들은 바로 1대1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맞죠? 1대1 대응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습니까?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다. 기억나나요? 바로 공통수학 2 함수 파트에서 1대1 대응을 배울 때 이 3번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다? 1대1 대응을 나타내주는 거죠. 사실 1대1 함수인데 1대1 함수에다가 바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죠. 근데 3차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맞죠? 실수 전체 값을 모두 다 가지기 때문에 공력과 치역이 같으므로 1대1 대응입니다. 그리고 이 명제를 대우치할 수 있죠. 대우치한다는 말은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으로, 가정을 부정해서 결론으로 놓는 이 3번과 4번은 바로 무슨 관계다? 대우 관계가 되겠죠. 3번도 4번도 모두 다 1대1 대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하죠. 1대1 대응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가함수가 된다는 거죠. 정가함수들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 정가고 반대로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때는 단조롭게 감소하는 바로 극값을 갖지 않는 함수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런 형태의 조건을 가지는 함수라고 문제를
함수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그 함수에 바로 도함수가 0으로 만들었을 때 그 방정식에 무엇이 판별식이 보다 0보다 작거나 0이 때 된다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가질 때는 바로 정과 감소가 모두 다 공존하는 극대극소를 다 갖기 때문에 바로 1대1 대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꼭 잘 개념을 파악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 세 가지를 그려봤잖아요. 그 중에 자, 이렇게 바로 극대나 극소인 점에서의 요 접선의 기울기, 요 접선의 기울기는 이 그림이 fx이지만 맞죠? fx 그래프에서 지금 극대죠. 그런데 우리가 이 fx 그래프를 보고 f 프라임 x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알파에서는 바로 극대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이런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f 프라임 x는 이 인수를 x 마이너스 알파의 바로 1차 인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극대나 극소 같은 지점들은 바로 f 프라임 x로 식을 세울 때는 바로 x 마이너스 알파의 1차 인수를 갖게 되고 3차 함수 그래프에서 바로 증가하는 함수 중에 잠시 바로 0이 됐다가 증가하는 두 번째 그림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0이잖아요. 근데 이때 접선의 기울기, 이 접선을 우리가 일명 변곡 접선이라고 하죠. 그죠? 얘는 접선. 왜? 그냥 접하기만 하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접하면서 서로 이 접선과 바로 교차를 하니까 바로 이 이 접선은 여기에서는 바로 기울기가 자체가 몇 차가 되어야 된다. 2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요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해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예를 통해서 이 그래프는 fx이지만 f 프라임 x의 식을 한번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f 프라임 x의 식을 세워보면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여러 군데가 있죠.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지금 자 어디입니까? 여기도 극소로 0이 되는 것이고 여기도 0이 되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도 0이 되죠. 여기도 0이 되죠. 맞나요? 여기도 0이 되죠. 여기도 0이 됩니다. 여기도 0이 되죠. 지금은 fx의 그래프를 보고 f 프라임 x를 식을 적어 보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므로 x축과의 교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따라서 B에서는 바로 1차의 인수를 가져야 되니까 x-b가 되어야 되고 C에서도 1차의 인수를 가지죠. X축과는 접했지만 접선의 기울기는 1차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x-c의 1차 인수를 가져야 되고 D에서도 1차 인수죠. E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교차하면서 접하니까 2차의 인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x-2의 제곱이 되어야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리고 F에서는 1차 인수, 바로 x-f가 되고요. G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접하면서 교차하니까 이때는 2차의 G에서는 2차의 인수를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H는 아니에요. I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바로 1차의 인수를 가지겠죠. 그리고 뭐 더 0이 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니까 이렇게 더 있으면 추가시키면 되고 최고 차이 계수를 얼마라고 했습니까? 2라고 했기 때문에 최고 차이 계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1은 곱하나 마나니까 곱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나타내도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보고도 우리가 뭘 할 줄 알아야 된다. f 프라임 x의 식을 적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것은 1차 인수를 갖고, 이렇게 교차하면서 접하는 경우는 2차의 인수를 갖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fx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f 프라임 x를 우리가 작성할 때, 자, 요렇게 접하는 게 그냥 fx가 x축하고 이렇게 만나버리면 얘는 3차, 교차하면서 접하니까 3차 인수를 갖지만 f 프라임 x로 갈 때는 바로 얘가 무엇이다? 2차의 인수를 갖는다는 거 조심히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4차 함수 그래프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4차 함수 그래프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극점의 좌표를 구해봐야 되겠죠. 그럼 극점의 좌표를 구한다는 말은 그 4차 함수의 도함수가 0이 되는, 그러면 4차 함수의 도함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3차 함수잖아요. 그러면 그 3차 함수를 바로 도함수잖아요. 그걸 0으로 만든다는 말은 3차 방정식을 푼다는 것과 똑같겠죠. 그 해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 3차 함수, 즉 도함수가 3차 함수니까 그 놈을 0으로 만드는 바로 x값이 바로 극점의 후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3차 방정식은 근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기억납니까? 선생님이 공통수학 원에서부터 3차 방정식을 할 때 이 네 가지를 암기하라고 있으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서로 다른 세실근이죠. 두 번째, 중근과 다른 한실근. 세 번째, 한실근과 두허근. 네 번째, 삼중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서로 다른 세실근, 중근과 다른 한실근, 한실근과 두허근, 마지막이 삼중근이 되는 거죠. 그러면 4차 함수가 바로 일단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그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3개 존재한다는 거죠. 따라서 4차 함수는 최고차 항의 계수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 끝도 올라가고 왼쪽 끝도 올라가야 되니까 바로 4차 함수가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즉, 이 4차 함수의 최고차 항의 계수가 양수이므로 오른쪽 끝이 올라가고 왼쪽 끝도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4차 함수 형태가 이 W 모양 형태의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3개 있다. 바로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이 곳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3개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F 프라임 X, FX 그래프를 보고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걸 찾아봤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만날 때는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0이 되는 것은 1차의 인수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실근이 몇 개 존재한다? 3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4차 함수의 첫 번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바로 f 플라임 x는 바로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x값이 3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차 함수의 도함수는 3차 함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극점이 되는 것이 바로 f 프라임 x를 그릴 때 바로 무엇이 된다? x축과의 교점이 되어야 되죠.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f 프라임 x를 0으로 만드는 바로 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3차 함수가 되어야 되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fx 양수니까 3차 함수는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가고 왼쪽 끝은 아래로 내려오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그림이 이 실근과 이 실근이 간격이
여기보다는 좀 더 넓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여기에 좀 많이 올라가야 되고 조금 적게 내려오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의 3차 함수가 그려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이 이렇게 세 개 존재하며 자,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원래 함수의 무엇을 따질 수가 있다고 그랬죠? 증가와 감소를 따질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는 부호가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되죠. 따라서 이 실근보다는 마이너스니까 그래프가 보세요. 감소하죠. 감소하고, 자, 플러스니까 증가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감소하죠. 그리고 플러스니까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도함수의 극점. 도함수의 극점은 여기와 여기죠. 도함수의 극점이 원래 함수의 바로 무엇이 된다? 변곡점이 된다. 도함수의 바로 극점이 원래 함수에서는 뭐가 된다? 변곡점이 된다. 따라서 이 4차 함수의 변곡점이 바로 여기와 여기 두 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우리가 나중에 적분을 배우면 이 도함수의 이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이 넓이 있죠. 이 넓이가 바로 이 점의 극소점과 극대점 사이에 바로 높이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떨어졌다는 말은 함수값이 바로 많이 커졌다는 말이겠죠. 이쪽 부분은 여기 부분보다는 여기 부분이 더 높이차가 크잖아요. 그죠? 요 높이차와 요 높이차를 생각해 보면 여기가 훨씬 길죠. 그 말은 이 부분의 넓이가 더 넓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나중에 또 적분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도함수의 부호가 원함수의 증가 감소를 따져주고 바로 도함수의 극점, 극대와 극소, 극점이 바로 원래 함수에서는 무엇을 의미한다? 변곡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인 경우에는 이쪽 부분이 넓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사실 이 도함수도 3차 함수니까 무엇이 존재한다? 바로 변곡점이 존재하겠죠. 즉, 변곡점이 바로 어디가 존재하겠습니까? 여기가 다 더 많이 올라왔으니까 변곡점은 여기에 변곡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조금 이따 이 그래프를 가지고는 좀 더 세밀하게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F 플라이맥스가 0이 되는 게 서로 다른 세 실근 그리고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이죠. 그럼 그래프 모양이 자 양쪽 끝이 모두 다 위로 향하는데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이 상태가 F 플라이맥스가 0이 되는 지점인데 바로 이때가 바로 뭐다? 한 실근을 갖는 것이고 이때는 바로 뭐다? 2차의 인수를 갖는다고 했죠. 조금 전에 공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나타나면 선생님은 이 그림을 보면 뭐가 떠오른다? 이렇게 돌고래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돌고래. 알겠나요? 여기서 보면 돌고래 눈이고 돌고래 모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실근 F 플라임 X가 바로 0이 되는 곳이 실근이 되면서 여기에 바로 중근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다? fx라는 거죠. 4차 함수. 그러면 얘도 또한 도함수를 생각해 보면 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이 사실 두 개죠. 하나는 한실근이고 여기는 중근이 가지니까 바로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은 이 두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x축이 여기라면 맞죠? 3차 함수 f 프라임 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다? 한실근과 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야 되고 이 점에서는 중근이니까 접하겠죠.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도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자, 이런 형태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f 플라임 x에 무엇을 이용하여 부호를 이용하여 fx에 무엇을 증가와 감소를 따질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감소하겠네요. 감소하고 플러스니까 증가하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0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여기도 0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인데 여기는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증가했다가 또 증가하니까 여기가 바로 2차의 인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접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또다시 말하지만 바로 도함수의 무엇에서 극점에서 원함수의 변곡점이 나오니까 여기가 극점이므로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변곡점이 된다. 맞나요? 변곡점이 되고 여기가 극소나는 접점이니까 바로 무엇이 된다? 변곡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변곡점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이었다가 또다시 아래로 볼록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그어보면 변곡접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교점 잘라주고, 맞죠? 여기에 극점 잘라주고, 맞죠? 여기 변곡점 자르고 변곡점 잘라주면 몇 대 몇 점 몇이 된다? 변곡점과 변곡점 사이가 제일 길어야 된다고 했는데 얘가 1대. 자, 얼마로? 1대. 1대 여기가 2의 비율을 가진다고 했죠. 변곡점과 변곡점 사이가 두 칸의 간격을 갖는다. 이때 이 변곡점은 그냥 변곡점, 여기는 변곡접점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이런 돌고래 모양은 바로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값이 바로 실근과 바로 중근을 가지죠. 실근과 중근을 가지니까 여기에서는 바로 1차 인수를 가지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f 프라임 x가 바로 2차의 인수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f 프라임 x에서의 바로 3차 함수의 변곡점은 바로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것을 충분히 느껴 주어야 합니다.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감소, 플러스니까 증가하고 있죠. 또 플러스니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금, 바로 중근과 다른 한 실금, 맞죠? 그리고 한 실금과 두 근이겠죠. 한 실금과 두 허근은 이런 형태의 그림입니다. 자, 한 실금만 나타나야 되니까 F 플라이맥스 영물을 만족시키는 게 한 실금만 나타나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는 바로 뭐가 된다? 바로 흑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크게 많이 나오는 그래프는 아니에요.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시험에서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한 실금과 두 흑인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동함수를 그려본다면 요점이 바로 실근이 되면서 바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점은 지나가야 되겠죠. 지나가면서 여기서 바로 흑원이 되어야 된다. 즉 3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은 이 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면 우리 f 프라임 x에 무엇을 이용하여 부호를 이용하여 맞죠? fx의 무엇을 따져볼 수 있다? 증가 감소를 따져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감소하죠. 감소하고 여기는 증가하는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도 극대극소가 우리가 도함수의 극점은 원래 함수의 변곡점이니까 여기와 여기가 바로 변곡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변곡점. 따라서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또다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그림은 크게 자주 나오는 그림은 아니에요. 물어볼 게 많이 없습니다. 물어볼 것이 많은 그래프가 이 두 가지의 그래프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게 바로 뭐죠? 바로 삼중근이잖아요. 그죠? 삼중근. 삼중근일 때 4차 함수 그래프는 바로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 형태가 바로 삼중근입니다. 선생님, 여기도 이렇게 바로 1차의 인수 같죠? 이거와 1차의 인수와 같은 모양처럼 생겼지만 여기서는 얘가 삼중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3차 함수가 어떻게 바로 되느냐? 그 도함수가 바로 무엇이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fx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x제곱과 비슷한 x 4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바로 3x제곱이 되죠. 따라서 이 점에서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됐나요? 이게 바로 f 프라임 x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서 바로 접, 접선이 바로 뭐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삼중거리죠. 알겠나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잖아요. 따라서 fx의 부호에 따라서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fx의 점과 감소를 가지니까 따지니까 감소했다가 증가죠. 따라서 감소했다가 증가니까 바로 이런 4차 함수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바로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된다? 변곡점이 되는 거죠.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맞죠? 그리고 이 접선이 변곡접선이죠. 이처럼 변곡점이 어디에 있을 때, 도함수의 변곡점이 어느 축 위에 있을 때, X축 위에 있을 때, 그 4차 함수는 무엇이 된다? 바로 대칭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칭. 이 세 개의 그래프는 대칭성이 없잖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대칭성이 있는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도함수의 변곡점이 어디에 x축 위에 있을 때, 변곡점이 x축 위에 있을 때 바로 원래 함수가 대칭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변곡점이죠. 여기가 변곡점. 여기가 변곡점이니까 x축 위에 있지 않잖아요. 따라서 4차 함수의 그래프가 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려봤더니 이 네 개의 그래프 모두 다 극소는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극소는 모두 다 존재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극대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죠? 바로 유일하게 극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는 극대, 극소 모두 존재하죠. 모두 존재. 그러나 나머지 세 개의 그래프는 누구만 존재한다? 극소만 존재한다는 것.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극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극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최고차 항의 계수가 음수면 위로 M자 모양으로 뒤집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구조가 바로 도함수가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바로 근이 서로 다른 실근일 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일 때는 극대긍소가 존재하고 나머지는 극소만 존재한다. 그러면 최고차 계수가 음수면 이때는 극대만 존재하겠죠. 극대만 존재하고 바로 이 그래프는 최고차 계수가 음수라도 극대 극소가 모두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것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네 가지 모습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충분히 나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왜 이렇게 네 가지 모습이 뜬다고 했습니까?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x값, 즉 도함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이 방정식의 근이 3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 네 가지와 같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 실근, 한 중근과 다른 한 실근, 한 실근과 두 흑은 삼중근이므로 이렇게 네 가지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런데 시험은 첫 번째 그래프와 두 번째 그래프가 자주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는요, 여러분들. 자, 지금 변곡점이 바로 이렇게 오른쪽에 두 개가 치우쳐 있지만 이 그림은 이런 그래프도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이런 그래프도 나올 수가 있죠. 여기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으로 만들어주는 실근 하나가 되고 이 점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중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곡점은 여기와 여기 변곡점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위치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곡접선을 그렸을 때 맞죠? 여기 잘라주면 자르고 자르면 얘가 1대 1대 변곡점과 변곡점 사이가 비율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 2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바로 도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다? 먼저 접해야 되겠죠. 먼저 여기서 이렇게 접해버리고 여기서 이렇게 지나버리는 이런 바로 F 플라이 X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번째 그래프를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은 이 왼쪽이 처졌죠. 그러면 오른쪽이 처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왼쪽, 오른쪽의 위치가 똑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른쪽이 지금 올라갔고 왼쪽이 처졌지만 우리가 그를 구하다 보면 이렇게 오른쪽이 밑으로 처지고 왼쪽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모두 다 도함수를 그리면 바로 서로 다른 세 질문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얘도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여기에 바로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바로 x값의 근이 어떻습니까? 이쪽 두 개가 가깝고 여기가 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도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작게 올라가고 여기서 많이 내려오겠죠. 이런 그래프가 바로 F 프라임 X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의 부호를 가지고 fx를 뭐 정감을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호를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감소하죠. 감소하고 플러스니까 증가하는데 요 넓이가 요 넓이보다 조금 작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넓이만큼 내려오거든요. 마이너스는. 그리고 요 내용은 적분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 요 넓이가 요 극대와 극소의 높이 차가 되는 거고 요쪽 부분에 요 넓이가 여기에 극대와 극소의 바로 높이 차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또한 도함수의 극점에서 원래함수의 변곡점이 된다고 했죠. 도함수의 극점에서 원래함수의 변곡점이 되니까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변곡점이고 여기가 변곡점이 되겠죠. 그리고 F 프라임 X의 변곡점은 어디에 존재하겠다? 여기 조금 올라가고 많이 내려왔으니까 변곡점은 이 아래쪽에 존재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자, 이쪽 왼쪽에서 많이 내려왔고 오른쪽에서 위에 있을 때는 여기가 더 넓이가 넓고 여기가 좁기 때문에 변곡점은 이 X축 위에 존재했죠. 근데 얘는 X축 아래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곡점이 X축 위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두 그래프는 대칭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 극소, 여기는 극대 극소가 다 존재하는데 바로 극소 값이 어떻다? 똑같을 수가 있겠죠, 이럴 때. 맞죠? 그래서 이런 W 모양의 그래프는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왼쪽이 많이 처지는 경우, 오른쪽이 많이 처지는 경우, 다음과 같이 똑같은 경우였죠. 그러면 얘 또한 우리가 무엇을 그려보면 바로
도함수를 그려보면 이 간격이 이번에는 어떻겠습니까? 똑같겠죠. 맞죠? 대칭성이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숨겨진 대칭성 할 때도 공부를 했죠. 그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이 f 프라임 x를 0으로 만들어주는 x 값이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이때는 부호가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죠. 마이너스니까 감소하고요. 플러스면 증가하네요. 그리고 또 마이너스면 감소하고 또 플러스면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이 높이가 똑같다는 말은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뭐 한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넓이만큼 증가하고 여기가 플러스니까 이 넓이만큼 증가하고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넓이만큼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 넓이와 이 넓이가 똑같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요점이 바로 뭐가 된다? 이 삼차함수의 변곡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원래함수의 무엇을 따진다고 했죠? 증가, 감소를 따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원래함수의 증가, 감소를 따지는데 마이너스니까 감소하고 플러스가 증가, 감소, 증가인데 맞죠? 요 넓이가 같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 바로 극소값의 값은마다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 그래프는 요 바로 극대를 기준으로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대칭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차 함수의 유의한 대칭성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이 그래프와 바로 이 y꼴 x 대제곱 그래프 이 그래프 두 개가 유일하게 대칭성을 갖고 있는데 4차 함수가 대칭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동함수가 3차 함수인데 그 3차 함수의 변곡점이 바로 누구 위에 있어야 되겠다. 바로 x축 위에 있을 때 x축 위에 있을 때 바로 변곡점이 x축 위에 있으면 그 4차 함수는 바로 대칭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극대극소가 모두 존재하는 그래프 유형이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 그래프가 대칭성이 있고 이 두 개는 대칭성은 없죠. 그리고 이렇게 극소만 가진 것 중에서 돌고래 모양 이런 그래프도 첫 번째, 요 두 번째 이런 형태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3차 함수와 4차 함수 그래프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